그 공간 데이터베이스예요. 이제 우리 뭐 XMLDB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OODB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 나온 게 이제 특수한 DB들이 쭉 나올 건데, 이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예요. 공간 데이터베이스는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공간은 보통 그 공간 데이터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보는 게 뭐죠? 예, 지리정보, 그러니까 지리정보 쪽이긴 한데 저희가 그 흔히 보는, 저희가 많이 보는 차 있으시면 항상 보시는 DB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정확히 말하면 공간 DB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 그냥 원래 그 지도라는 거는 하나의 그 길과라든가 어떤 그런 용도 그 그림이라는 큰 그림인 것 뿐이잖아요. 사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도인데 거기에 위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상에 있는 어떤 다 특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거고 가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 그 기본적인 위치 데이터 위에 다시 또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이 다시 존재하고, 위치 데이터도 단순히 그냥 점과 선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의미가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도로인 경우가 있고 뭐가 공도에 따라서 다 다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DB로 표현하기엔 약간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양도 대양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아시는 분은 모르지만 아이나비 처음 나왔을 때 그 용량은 되게 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기가 넘어서 막 테라 넘어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형태로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에 담는 정보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인 거죠. 시적인 도형이라든가 영상 자료, 실제로 거기를 화면에 그리는 자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지도니까 뭐 위상이든 어때서 그런 데서 벡터절 이렇게 그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위한 자료가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수동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스템 데이터비, 어떤 DB를 쓸까에 대해서는 일반 DB를 쓸 수도 있고, OODB를 쓸 수도 있고, RDB를 쓸 수도 있고, ORDB를 쓸 수도 있고, 여러 DB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벡터 자료하고 레서 자료라는 게 뭐죠? 벡터하고 해볼게요. 예, 벡터는 점과 그 위치하고 방향, 길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확대라든 축소라든 그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레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도트로 그린 것처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커지면 도트가 이만해지는 거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확대하는 거 효과 나오니 점이 이만해서 다시 적혀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찍은 거고요. 얘는 그 이미지를 계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과 선을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고화질 갈수록 점점 그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볼 때는 얘가 더 깔끔할지 모르지만 뒤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이 더 훨씬 더 유리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벡터 같은 점하고 직선 다각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해서 직선 선 긋고 여기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무슨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들이 모여있는 도형 자체가 어떤 거야. 건물이야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레서 같은 경우는 점인데 점이 여러 개인 점을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2차원 단위로도 픽셀이라고 찍었다 그러고 위로 찍은 걸 복셀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복셀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점을 위로 이렇게 찍어서 산 같은 거 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위아래 찍어지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IS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벡터를 써야 되고 어떤 때 같은 경우는 그 레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보시면 보관도 있고 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관이라는 거는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구간을 갖다가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대표적으로 저런 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산수학에서 뭐지? 수치 해석에서 저런 걸 보관법을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면 과연 이거는 실제로 선은 어디로 거질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거지나 아니면 이렇게 거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패턴을 보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얘 같은 지도 같은 경우도 공간이 내가 없는 여기서 위치지만 이 패턴인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공간 틀리긴 하지만 그걸 갖다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해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러프하게 되는 것 다시 쪼개가지고 이쁘게 그려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도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용도에 따라서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실측하는 DB라고 한다면 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지도를 본다고 치면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도 전부 가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씩 보게 되면 벡터자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하고 선하고 면으로 정근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위상과 좀 형성 자체가 유리해요. 얘부터 이 블럭, 이 도형은 뭐라는 걸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얘는 도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 겹쳐져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표현도 가능하고 정확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구조가 복잡하고요. 실제로 구축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점 같은 경우는 레스 방식 같은 경우는 찍어서 그냥 그림 그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찍어서 그 각각의 점과 선의 방향성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도 제작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XY 좌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벡터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화이트 폴리곤이라고 해서 면으로 간접하는 거, 아크하고 노드로 간접하는 거. 그래서 화이트 폴리곤이냐, 아니면 스파게티냐, 아니면 위상 모형이라서 다임 구조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보통 공간객체에서 연결할 때는 보통 위상 모형을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점과 선 면을 갖다 단위에서 분리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인접성이랑 같이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구조가 이러이러한 정도가 좀 더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터 같은 그냥 픽셀이에요. 사진인 거죠. 그래서 사진을 확대하면 예전에 그 폰카로 찍었던 사진을 쭉 확대해 보면 안에 점점 점이 있다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 자체가 개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스캔으로 분명히 쉽게 채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갱신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통째로 가려야 되죠. 면 같은 경우 그 벡터로 되어 있다면 방향 바꾸고 크기 바꾸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 블록 전체가 다시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예. 하지만 사실 그 비용이 더 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료 양도 방대합니다. 간단해요. 분석도 쉬워요. 하지만 이제 공간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도트의 크기만큼은 소위 말하는 오차 범위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해상도도 낮고 데이터 용량도 크고. 왜냐면 점과 선과 면으로 도형으로 하나 그 사각형 그릴 수 있는 거 얘는 점점 이 숫자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함수점 의미의 데이터를 레이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용량이 큰 거죠. 예. 이미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얘는 그걸 그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점이 뭐다 이걸 저희가 정보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색깔별로 친다고 치면. 그러면 이 점의 숫자로 하는 것보다 얘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고정인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5개라서 그렇지 이게 100개로 데이터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가 다 보관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벡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 딱 적어버리면 되는 거죠. 보관이 필요한 레스터라는 얘기예요? 네, 보관이 필요한 게 레스터. 각 픽셀 단위를 다 보관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용량이 점점 커지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대로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복잡한 구조가 돼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이걸 이렇게 줄여서 이걸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얘는 점이 몇 개였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런랭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산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든 수평이든 걔는 벡터는 방향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수평으로 여기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쿼드트리라고 해가지고 전체 대개 2개, 전체 4개로 동일 먼저 나눠가지고 처리해주는 거 방식. 그래서 하나의 흡수관지 계속 반복해서 쪼개주는 방식이 있는 거고, 블록 코드라고 해서 그 격자 크기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 요렇게 몇 개. 왜냐면 그 픽셀을 더 넓혀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데이터 줄 줄이는 방식, 아니면 체인 코드라고 해서 경계에서 시작된 연결 상태만 기록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의 레스트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아까 얘기는 뭐죠? 똑같이 자료 구조에서 폴리곤으로 면으로만 계산했고 얘는 점과 선면을 아크하고 노드로 했었고 얘는 점선면을 다 넣는 방식으로 저장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똑같이 얘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압축 코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드 스트리 쓰거나 블록 코드 쓰거나 아니면 체인 코드 기법을 사용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깊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네.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자요. 그럼 딱 나오는 게 네이버에서 딱 켜보면 처음에 보면 그 노란색 바탕 건물 있고 바탕 이렇게 그 지도만 딱 있는 거 있죠. 그게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입체적으로 보는 게 벡터라든지. 아니요. 그냥 바로 보는 거. 예, 바로 보는 게 벡터로. 예,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거죠? 네이버에서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 보는 거 있죠. 네.
위성사진으로 보는 게 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위성사진을 계속 쭉 따고 들어가 보면 이따만한 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건 도로로 들어가서 로드뷰로 본 건 다른 얘기고요. 예, 그죠. 그 로드뷰로 본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스터뷰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예. 예, 그건 진짜 걔들이 돈이 많아서 지도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예. 처음엔 뭐, 물론 그, 구글이 먼저 했지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은 자료를 취득해서 이 지도 업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뭐 논란이 여지긴 하지만, 김기사하고 그 어디냐, SK 플래닛하고 한 번 붙었을 때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지도가 왜냐면 단순히 이런 점선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위상 정보들도 상당히 모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가장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이용하게 쓰는 위상 정보가 카메라 위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카메라를 다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게 없었다 하면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는 그 단순한 그 점선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위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서 자료를 해서 취득하고 입력하고 조작하고 분석해가지고 다 이런 건 다 수치화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료 같은 거 이제 보통 인덱싱하는 방법이 저희가 우리가 알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알트리를 쓴다. 일반적으로 알트리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공간 변환 인덱스나 알트리나 적재 파일을 쓰거나 차원을 변할 때는 선형 4분 트리나 트리셀, LCD 트리 이전까지 볼 필요가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보는 건 알트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이나 아니라 선이나 다까지 모두 지날 수 있도록 알트리, 연결하는 트리를 갖다가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갖다 최소 경계 사각형이라서 이렇게 요 블럭 내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돌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 블럭 안에 들어오면 체크되잖아요. 그래서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욕하니까 요 안에다 이제 사각형을 해가지고 살짝 지나치게 맞은 건 안 맞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트리예요. 그래서 보통 중첩을 계산할 때 저희 알트리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들어갈 범위를 넘겨주면 그 범위가 그 공간 안, 그 트리 안에, 벽체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찾아주고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표현까지 해주는 게 이 알트리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쓰는 게 알트리입니다. 그래서 분리대서 같은 거 이용 같은 경우 격자 파일 같은 경우는 균일이 격자 파일에서 이게 그 격자가 이렇게 이 격자의 크기가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보통 큰 비행기 요만큼 잡고 작은 비행기 이렇게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균일하게 이렇게 10개를 모아서 잡아서 좀 더 그걸 같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균일 격자 파일이라든가 선형 4분 트리나 이런 것들이 쓰는 것이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간 DB를 가지고 저희가 인덱스를 하고 보통 얘기를 해서 공간 DB 나오면 보통 알트리 또는 격자 파일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이런 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MDB라는 게 있어요. MMDB가 뭐죠? 저희가 할 때? 예,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DB예요. 왜 메모리라는 DB를 제가 쓸까요? 그쵸. 메모리가 싸질 같은 거죠. 제가 요즘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트랜스는 굉장히 많은 그쪽에 많이 도입이 됐었어요. 대표적으로 증권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권 쪽의 데이터는 건수가 많을 뿐이지 실제로 데이터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거래 자체 양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로 DB를 사용하거든요. 얘는 메모리만큼밖에 안 쓰죠. 근데 요즘은 워낙 메모리가 많고 OS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매니지할 수 있는 메모리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메모리가 날아갔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항상 똑같은 것처럼 지연갱신처럼 밑에 로그를 항상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껐다 킬 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처음에 64기가 DB를 만들고 1테라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전부 올리는 시간, 디스크에 올리는 시간, 그리고 꺼지고 날 때 그 로그 쌓인 거 갖다 전부 원래 DB 로딩하고 해서 저장하는 시간, 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한번 오류라도 나게 되면 그 밑에 사이트 로고도 다시 로딩 반딩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올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항상 T3는 로그 방식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는 로그 써요, 로그. 디스크 씁니다. 그건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안 쓸 수는 없어요. 통한 로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T3는 로그 방식이 아니라
T3는 로그 방식이 아니, T3는 인덱스지 그 로그는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금 예. T3를 사용할 때 로그를 다 좀 쓴다는데. 아니 T3, 그러니까 얘 T3라는 건 인덱스를 메모리에 어차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덱스 메모리에 있는 인덱스를 쓰는 거고요. 그 메모리 인덱스. 인덱스를 쓰는데. 예. 로그는 당연히 쌓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WA라고 해서 일단은 목하기 전에 먼저 워헤드 로그를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네. WA라고 하나요? 네, 그거요. 로그 먼저 쓰고 뭐 이렇게 데이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다시 또 네. 로그 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메인 메모리 방식은 네. 로그를 사용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니, 써요. 씁니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로그는 씁니다. 얘도 써요. 안 쓰면 만약에 데이터가 날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 나기 때문에. 근데 단지 로그를 쓰고 나서 하더라도 그 메모리 내에서 인덱스를 다 전부 다시 갱신하고, 그죠? 그 인서트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죠. 봤을 때도.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뭐랄까 특히 셀렉션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로그를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갱신했다는 기록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 할 때는 여기서 핵심은 보통 T3라고 얘기하는 거죠. T3가 뒤에 설명 나올 거니까 진짜 넘기겠지만 약간 특이한 틀인 거죠. 일반적인 비트리와 다른 T3를 쓰는 거고 이 메모리에 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 백과제 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동시체라든가 이런 아예 그냥 비발성성 메모리 또는 그 메모리 자체에서 그냥 그 비발성 메모리를 저희가 여기서는 얘기 안 했구나. 뭐 자기 저장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직접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즘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주기억장 대비는 빠르다. 하지만 특성적으로 봤을 때 T3를 쓴다 정도만 외우시면 될 거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비트리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면 얘 같은 T3 같은 경우는 에이블 트리 보통 일반적인 에이블 트리처럼 노드가 2개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바이너리 트리 있잖아요. 비트리 말고 바이너리 트리 있죠.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데이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는 데이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옆에 노드가 다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서 왼쪽 오른 이거 벗어난 애가 왼쪽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 여기서 제일 큰 거랑 비교해가지고 작은 건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어서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좀 특이한 트리가 바로 이 T3입니다. 메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은 저희가 보통 찾아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디스크에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찾아가는 게 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지만 얘는 빠르니까 그냥 바로 탁탁탁 가면 되기 때문에 쪼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그냥 AVL 트리인 거예요. 진짜로. 노드가 2개씩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차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리 같은 경우는 내려간 차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메모리가 빠르다 보니까 차수를 누릴 때 거기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돼서 여기서 바로 쭉쭉 읽고 그다음 내비게이션도 되게 빠르잖아요. 이 같은 B 플러스 3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와가지고 쭉 내려가서 쭉 찾아가서 올라가서 쭉 읽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T 모양이라서. 아, T자고. 네? 위에 노드, 상위 노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상위 노드 이렇게 상위 위에 노드. 그래서 그냥 에이블 트리 똑같이 내비게이션 똑같이 따라갑니다. AV 트리는 저런 거 없죠. 위로 올라가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위에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것도 위아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자체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갔다가 여기서 다 내비게이션 다 하고 나서 이제 옆에 라이트 노드가 없으니까 올라오고 그럼 그 상위 노드 올라오는 포인트로 올라오면서 다시 쭉 읽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이게 메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 데이터죠. 인덱스가 있고 이런 거 아니까 똑같이 인덱스 있고 데이터 있고. 예, 인덱스 이게 인덱스인 거지. 얘가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인덱스가 있는 거죠. 비트리나 네. 플러스 3 차이점을 얘기할 때 네. B 플러스 3는 리프 노드가 좀 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네. T3는 실제 여기 데이터가 다 이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트리다 이거죠. B 예. 플러스 3가 아니라 개념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저걸 쓰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이 차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차수 줄이는 예? 예? 차수를
수가 줄면 그만큼 넓은 컴퓨터가 줄고. 예, 차수가 들고 그 공간도 줄고요. 얘가 이 차수 자체가 의미가 없기, 이 메모리 같은 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덱스로 타고 들어간다면 여기 할 때마다 디스크를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야 들어가야 될 거예요. 디스크 IO가 여기 시킹에 들어가고 여기 시킹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시킹이 아니라 메모리에서 여기 주소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이 차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차수를 늘리더라도 그냥 빨리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찾을 때 여기 데이터 찾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양옆을 내비게이션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자체가 이미 게다 소프트가 돼 있고. 그죠?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말 그대로 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게 되잖아요. 인덱서가 다시 트리하고. 근데 문제는 요 트리하고 또 다른 인덱서가 또 다른 있기, 그 여러 가지 인덱서가 같이 몰렸기 때문에 그것만 꼭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용화 된 거죠? 그럼요. 저희 우리나라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DB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알티베이스. 예. 있으나 꽤 잘 팔렸어요. 네. 네. 지금은 또 이제 반대로 이 IO들이 전부 SSD로 바뀌는 바람에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메모리가 워낙 빨리 살았지만 이제 디스크에 썼었는데 디스크가 SSD가 됐고 SSD도 워낙 또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해서 서버 중에서 풀 SSD로 돌아가는 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을 바꿔놓으면 성능이 갑자기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속도만 좋다고 이게 낫죠. 네. 속도가 문제 있는데 네. 이쪽은 조금 예, 의미가 없었죠. 당연한 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SSD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약해진 건 사실인가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시험을 이쪽으로 보다 이쪽이 나오겠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MMDB가 나오면 T3밖에 나올 게 없어요. 문제가 그냥 T3다 이런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언급은 몇 번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섞여 있는 거로 T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얘는 문제를 풀려고 해도 에스컬레이션 하는 것도 그냥 AB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도 너무 좀 아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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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다는 거, 이거 그냥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그냥 양쪽을 비교하는 거니까 큰 의미 없이 쭉 읽어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기법이 있었잖아요. 예. 원두 리드를 하는데 네. 그냥 하도 얘기가 회복 기법을 써놨으니까. 예. 근데 이거 저희 실무상에서 아니에요. 실무상에는 예. 예. 안 되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구현할 때 그게 실제로 그 DB 갖다 놓고 이게 MMDB인데 라고 악용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물러있는 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많이 이렇게 예. 정형화되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내면은 좀 논란의 소리가 좀. T3밖에 없다는 거니까요. 문제 나올 게. 딱 보면 T3밖에 없어요. 예. 예. 네? 예. 나오면 T3밖에 내용밖에 없잖아요. 빠르. 그래요? 개념적이긴 한데 예. 비교에 대해서 회복이 어쩌고 로그가 어쩌고. 예. 그런 얘기 나온다. 자, 봅시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모바일은. 네. 모바일은 저희가 환경에서는 DB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가 끊기고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DB 내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장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DB를 많이 쓰기 때문에 캐싱이라든가 프락시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서의 모바일은 좀 약간 구시대의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DA 때의 모바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A에서 여기서 작업 다 하고 나서 띡 꼽으면 띠딕 하면서 이제 막 동기화 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싱이나 프락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DB 자체가 모바일 DB도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이 CPU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 핸드폰은 그렇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많이 쓰니까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DB. 옛날에 저 말고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PC 파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한다 치면 이 형태로 만나는 것도 그냥 이 개념으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니까 사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가지고 온라인에서 DB 갖다 쓰는 거지. 저 잠깐 캐나다 갔다 왔는데 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블랙베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걔네들 블랙베리 환경에서의 그 메일을 갖다 전송할 때요 걔들이 특수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메일을 갖다 보내줘요. 그 일반 메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 보여줄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형태가 걔들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가 캐나다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워낙 그렇게 기족이 적다 보니까 상간상간에서 그 데이터를 다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블랙베리 쪽에 개발하면 블랙베리 서버 가서 일단 움직이거든요. 그 블랙베리 서버에 가서 압축하고 다 트리밍하고 나서 보내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DB도 마찬가지로 이 DB도 그런 형태로 쓰진 않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도 다 캐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스 프로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이동성이라든가 이것들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통신 단별 때문에 솔직히 약간 좀 저희로서는 많이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절하고 부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일관성 가장 무너지게 잘 끌어진다는 얘기는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진짜 많이 잘 돼야겠네. 그죠? 트랜지션 중간에 끊길 거니까. 그리고 그 공유돼 있고 일관성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양쪽 다 그 캐시 가져갔으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합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충돌을 갖다가 일부러 그냥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돌된 걸 와서 다시 푼다. 라는 개념으로 형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뭐 BT에서 생명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DB를 했죠. 생명정보는 굉장히 용도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정보 DB 같은 경우는 데이터량이 많고 중복된 데이터도 많고요. 그죠? 같은 유정도 뭐 정보를 여러 가지 데도 얻을 때도 많고 같은 DB 샘플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가 변이를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 데이터가 그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정보들은 실제로 보는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잘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검색도 어렵죠. 그죠? 검색도 이제 그 일반적인 소트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정한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SRS라든가 뭐 서열 공식 그 서열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엔트리즈라든가 아니면 DB겟이라든가 이런 DB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굳이 안에 세부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DB 중에서 이제 계속 나온 건데 멀티미디어 DB는 뭘까요? 저희가 할 때 멀티미디어 그냥 멀티미디어 DB인 거죠. 일반적인 데이터 저희가 쓰는 그러니까 숫자라든가 글자 이게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아니라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한 데이터베이스죠. 게다가 이제 이거는 동영상이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동영상이 무엇이라는 메타 정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속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객체를 표현할 때 객체로 표현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객체장 DB를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선택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다른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하기 좀 어렵죠. 실제로 숫자나 텍스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솔직히 알기도 어렵잖아요. 어느 장면이라지만 사람은 그 장면을 인지하지만 기계는 그 장면을 인지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이 메타 정보를 심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DB 동영상들 같은 유튜브나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이렇게 표시 많이 되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멈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를 보관할 수 있는 DB가 별도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설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디에서 끊을 것인가, 어디에 넣을 것인가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제 같은 게 DB의 양이 커요. 양이. 아까 BT 정보도 크긴 하지만 이 멀티 정보는 워낙에 비디오 용도가 크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색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안에 드는 영상 검색을 하기는 너무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정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정해놓은 우리가 정한 메타 정보만 검색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 자체도 워낙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DB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DB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빼서 데이터에 보관하고 그거에다 메타 정보만 DB에 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얘를 멀티미간에 이동할 때 하이퍼링크라든가 뭐 시멘트뷰로 어떻게 거기 그 해당하는 동영상 어떻게 정보를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부 해당하는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텍스트 검색도 그렇고 뭐 이미지 인덱싱도 그렇고 실제로 얘기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찾아야 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듬성듬성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드라마 DB라고 쳤으면 드라마 보면 드라마를 보다 같이 옷이 있어요. 그 배우가 입은 옷이 있으면 그 순간에 광고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의 메타 정보를 우리가 알아서 온소로지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시멘트 태그를 박아 놓아줘야지만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광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델을 하기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축할 때는 뭐 이런 방식을 쓴다고 쳐요. 그래서 RDB 같은 경우는 아스키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럽이나 이런 데서 조작하는데 이건 솔직히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죠. 예. 블럽이 굉장히 용량이 엄청나게 부담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ORDB 같은 경우도 뭐 C러빈이 이것도 똑같이 이 RDBMS에서 발전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단지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의 타입 내에 아까 얘기했던 메타 태그를 같이 보관할 수 있다 정도만 되는 거고요. ORDB 같은 경우는 얘가 멀티미디어를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얘 멀티미디어를 객체로 저장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얘네들의 진짜 지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권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냥 별도의 파일 DB 놓고 거기에 메타 정보를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이 개인적인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예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뭘까요? 실시간. 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시간 리얼타임 DB라는 게 있거든요. 리얼타임 OS라는 거 있거든요. 리얼타임 OS가 의미는 거기에 리얼타임이라는 건 내가 정한 시점 0.1초 이내 아니면 0.3초 이내 이 안에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0.3초 내에 그거에 맞는 이벤트가 떠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DB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소프트냐 하드냐 이것도 똑같이 리얼타임 OS냐 하드 리얼타임 OS냐 라는 개념하고 똑같이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잭을 못 지켜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건 소프트고 시간잭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딱딱하니까 하드인 거죠. 사람 되게 딱딱한 애라는 거, 딱딱한 애. 그거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폼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을 못 지키는 의미여자 수행 결과도 자체 의미 없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져서 DB에 제거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을 못 지켜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될 해당하는 쿼리는 유효는 한 거예요. 근데 폼 같은 경우는 시간 못 지키면 그냥 버리는 거고 얘는 시간을 지켜야 될 무조건 시간을 지키는 형태가 데이터가 나와주는 게 하던 거예요. 예.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용한 시간 못 지킨 데이터도 사용, 얘는 시간 제약을 버려, 얘는 애초에 그런 경우가 없어. 라는 걸 보시면. 주식에서 들은 거고 자기는 네. 네? 공부에서 사용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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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시간 자체에서 뭐 이런 상주 DB라든가 아니면 디스크 기반에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이건 쭉 이러이러한 DB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저쪽 맨날 얘기하시는 올랩입니다. 올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올랩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얘기할 게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영 정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경영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갖다 이해하는 게 되게 많고, 실제로 보면은 DB를 구성할 때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소위 여기 이 환경에서 소위 기간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기간계라는 애가 있으면 얘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트랜지션 거리가 있는 거죠. 은행 정보 있고, 은행에 소위 말하는 거래 정보가 있는 거죠. 거래 정보도 있고, 소위 말하는 공장의 생산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판매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임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모든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ERP도 있을 거고요. ERP도 있을 거고, ME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QMS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 내에서 현재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바로 쿼리를 날리게 되면,
오늘도 어떤 애가 그렇게 그 본 시스템의 콜을 제가 저희 회사에서 콜을 날려서 제가 전화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니? 그래서 보통 이제 결과값 시험은 30분 걸리는 콜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아시다시피 제가 리드하게 걸리잖아요? 리드하게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뭐가 안 돼요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지 하고 DB에서 락킹 걸린 거 딱 저거 콜이 돌려서 보니까 누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PC 보니까 내가 아는 놈이에요. 뭐 하는 짓이니?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데이터를 갖다가 값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뒤에 나오겠지만 ETL이라는 도구를 갖고 됩니다. ETL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실시간 DB에 상관이 없게 만들어진 DB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ODS라는 곳에 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클렌징을 여기서 진행하는 거죠. 깨끗하게. 없는 데이터는 넣어주고 잘못된 데이터는 통일화시켜주는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게 여기 보면 저는 DW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물론 요게 중간에 이 조금 파트로 데이터 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죠? 소위 말해서 여기는 DSS든 올랩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BI 툴이든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여긴 데이터를 계속 쌓기만 하잖아요. 쌓기만 하다 해서 리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계열적이라는 거예요. 쌓으면서 예전 데이터 그대로 보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속 쌓인다고 해서 시계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리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큰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여기에 하나 요즘 추가된 게 있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예,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쌓이는 정도의 데이터, 작은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건 여기 가서 똑같이 분석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 데이터가 쌓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는 뭐죠? 하둡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하둡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하둡 위에 뭐 어떤 데이터를 분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쪽에 스파크라든가 스플렁크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만들어서 이쪽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쭉 이해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겠는데. 네네. 저녁에 힘이 나와 있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 세부 기술 중에서 하둡이 뭐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라는, 빅데이터라는 의미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진짜 밸류어블, 다양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쌓이고, 그 다음에 3V라고 해서 밸류티, 볼륨 크다. 예, 정도. 볼륨, 밸러시티,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죠? 예. 그래서 세 가지가, 그러니까 다양하고, 빠르고, 크다. 라고 해서, 데이터의 속성,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의 속성의 세 가지, 예,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건 대충 여기에 끼워 맞추면 대부분 맞는 형태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보면 말 그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팩트 베이스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의지에 이해하지 않고 데이터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세 가지, 저희가 가끔 문제가 되는 인감도 분석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what if 이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때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보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 선택에서 목표 정해놓고 어떤 값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목표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분석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똑같이 이 그림을 여기 다시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파일도 있고 샘도 있는데 이걸 추출하고 가공하고 전송. 여기서는 저희가 ETT에서 전송 트랜스퍼를 썼죠. 트랜스퍼를 써서 전송이지만 제가 할 때 로드를 써서 적재한다고 해서 ETL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쌓아서 웨이트 쌓아서 올랩들을 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마트에 있는 걸 가져오거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마트도 서로 관계가 좀 있어요.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웨어하우스로 더하는 방식이 있고, 웨어하우스를 갖다가 다시 데이터 마트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체 모든 풀로 다 디자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이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을 투자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술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ETT, 그래서 데이터 익스트랙션 추출한 다음에 변환하고 나서 전송하는 거죠. 전송 말고 로드로 해서 ETL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T하고 ETL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해서 가끔 나오는, 문제에서 나오는 스타 스키마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가 나오는 거죠. 사실 스타 스키마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스타를 갖다가 더 쪼은 게 스노우플레이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쪼개져 있다는 정도만, 세부로 쪼갤 수 있는 것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올림툴이라든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건 이걸 다 합친 걸 갖다 또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BI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데이터 적재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 것도. 주로 BI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CRM 쪽에서 많이 이쪽으로 합니다. 고객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더 돈을 많이 쓰게 할 것인가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는 이제 계속 볼 거니까 딱 10분만 쉬시고 나머지 풀로 달려서 대로 빨리 끝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